위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실시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빈칸 추론 문제 두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빈칸 추론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가원이 출제하는 문제를 풀어보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 평가원이기 때문에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잖아요. 따라서 수능을 어떻게 접근하는지는 평가원의 출제 코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자, 그러면 평가원은 일단 독해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거냐. 즉, 독해를 잘 하려면 평가원에서는 글의 흐름을 이해하고 구성을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까지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이제 그 내용인데, 자,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빈칸은 그럼 어떻게 볼 거냐. 빈칸은 결국은 주제 및 주제와 관련된 세부 사항이 제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려면 주제를 찾고 문장 간의 의미 연결을 파악한다. 문장 간의 의미 연결인 건 그냥 기본적으로 밑에 있는 것처럼 같은 흐름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아니면 흐름이 바뀌고 있는가 이런 것들까지 살펴보자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의 구성, 전체적으로 맨 앞에 주제가 제시되고 구체적인 사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하고 있는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원인과 결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가. 마지막에 글의 구성까지 파악할 수 있으면 내용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답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몰라도요. 지문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연결어가 있으면 놓치지 않고 연결어를 통해서 앞쪽과 뒤쪽이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빈칸 추론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요겁니다. 사실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푸는 게 좋고 그리고 이게 답이야 라는 어떤 식의 근거가 제시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근거를 제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 바꿔쓰기이기 때문에 글을 쭉 읽어가면서 표현은 달라지고 있지만 결국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걸 제대로 찾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전체를 포괄하는 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는 상태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되고 그 다음에 그걸 포괄하는 말이 제시되는 건지 이런 내용들까지 주의하면서 한번 읽어보자라는 건데요. 문제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번. 32번은 오답률 1위 문제인데요. EBS에서 연계된 문제이지만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많이 어렵게 느껴지긴 했는데 실제로 많이 어려운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장에서 빈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살펴보니까 for example 이렇게 쭉 보이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얘가 구체적인 하위 개념을 나타낸다라는 단서니까 빈칸에는 전체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 들어갈 것이다. 즉 빈칸은 주제의 성격이 강하다. 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뒤에 내용을 살펴보시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뒤에 보니까 여기까지도 쫙 보이시죠? 자, 그러면 공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빈칸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결국은 for example 이하에서 제시되는 내용 중에서 약간 부정적 느낌을 주는 표현에 좀 더 주의해서 그 정보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한번 볼게요. 자, 글쓰기의 가장 큰 위험 중에 한 가지는 테디합니다. 심지어 가장 단순한 선택, 뒤에서 regarding은 about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단어 선택이나 구두점과 같은 가장 단순한 선택도 가끔은 빈칸할 수 있다. 자, 그건 공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는 게 오래된 문법 규칙에 대한 얘기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문법 규칙이 금지하는 거죠. 뒤에 보니까 인피니티브는 밑에 부정사라고 나오죠. 부정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to 다음에 이렇게 동사 원형을 쓰는 이제 부정사인데요. 앞에 split이 분리시키다, 쪼개다 그 말이기 때문에 부정사를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 아직은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문장 읽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니까 일단 그 다음 문장 보기 전에 밑에 나오는 그 선택지들의 그 정답률을 한번 살펴볼까요? 1번부터 5번까지 쭉 고른 비율을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려웠다라는 얘기, 무슨 말인지 감 잡기 힘들었다는 얘기라는 거 볼 수 있겠죠.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많이 쏠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 좀 비슷하게 나와 있죠. 5번 빼고. 즉 5번 빼고 나머지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뜻인데요. 자, 다른 사람들이 어떤 걸 가지고 고민했는지 나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중에 내가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건데, 자, 내용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뒤에 쭉 살펴보시면 분리부정사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어떤 내용이 보이느냐? After decades of telling students, 그래서 학생들에게 수십 년 동안 말하고 난 이후에 Never split an infinitive 보이죠? 그래서 부정사를 분리시키지 말라고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리고 괄호로 딱 묶인 부분이 보이죠? 괄호는 앞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 거니까 앞에 나온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부정사를 분리시키지 말라.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 방금 전에 이 문장에서 했던 거죠. 그러면 방금 전에 이 문장에서 뭘 찾아야 되는 거고, 요렇게 to 다음에 동사원형 부정사 보이시죠? 그러고 나서 가운데 이렇게 never라는 부사 형태가 들어간 거죠. 즉 원래는 to 다음에 동사원형을 써줘야 되는데 중간에 부사가 들어가면서 to하고 동사원형, 즉 부정사가 이렇게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는 이 상황이죠. 이렇게 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쓰지 말라는, 즉 to never split 이런 식의 표현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금지시키는 옛날 문법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여기 보입니다. 자, 그런데 자, 수십 년간 이렇게 부정사를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장문 전문가들은 이제 인정을 합니다. A split infinitive, 그래서 분리 부정사가 not a grammar crime, 그래서 문법적인 범죄가 아니라고. 무슨 말? 지금은 분리시켜서 써도 된다고 이제 그 뜻이겠죠. 자, 그럼 이제 뒤에 보니까 또 구체적인 사례가 또 나와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뭐뭐라고 가정해 봅시다. 결국은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또 나오는데요. 앞의 내용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뭘 찾아야 되는 거냐? 맨 앞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맨 앞에서 공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 요거 나왔었죠. 그러고 나서 분리부정사의 사용에 대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리부정사의 사용에 대해서 뭔가 좋지 않은 상황을 그대로 쭉 찾아가면 돼요.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찾는 거냐? 뭔가 공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을 찾아가는 건데, 밑에 보면 당신이 이제 글을 씁니다. 포지션 페이퍼니까 어떤 의견서를 씁니다. 의견서를 쓰는데 시의회에게 이런 것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의견서를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니까 half of the council members, 의회 구성원의 절반이, 즉 당신이 설득시키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겠죠. 문법 선생님의 그 경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관한 거? 부정사를 분리시키는 것에 관한. 즉 그들은 학교 다닐 때 문법 시간에 부정사를 분리시키면 안 된다고 배웠다라는 거죠. 즉 to 다음에 동사원형을 바로 쓰는 거고, to하고 동사원형 사이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서 to하고 동사원형이 이렇게 분리되는 거, 그거 문법적으로 틀리다고 이제 그들은 배웠던 겁니다.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How will they respond? 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당신이 그들에게 당신의 도입부에서, 즉 당신이 쓴 포지션 페이퍼의 도입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 따옴표로 나오는 부분 보이시죠? 그럼 여기 보니까 일단 to가 보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always라는 부사가 보이고, 그 다음 뒤쪽에서 accompany, 그래서 동행하다, 그런 뜻의 동사가 보이죠. 그러면 to하고 동사 사이에 지금 중간에 부사라는 게 좀 들어간 케이스죠. 즉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 시의회 구성원들의 절반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하지 말라고 했던 부정사를 분리시키는 것을 당신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How much of their attention have you suddenly lost?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그들의 관심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당신은 갑자기 잃게 되었는가? 자, 그들의 무엇 때문에? 자동으로 기억한 것 때문에. What is now unreal? 지금은 규칙이 아닌 것. 즉 무슨 소리냐면, 자, 바꿔 쓰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What is now unreal인 앞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당연히 부정사를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 자, 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자, 의회 구성원들은 부정사를 분리시키는 것을 무엇이라고 본 거예요? 앞에 나온 것처럼 grammar crime이라고 본 거죠. 그쵸? 근데 지금 당신이 뭘 한 거야? 당신이 부정사를 분리시켰죠. 그러면 당신은 그 의회 구성원들에게 마치 뭐처럼? 문법적인 범죄를 행한 범죄자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
당신이 그들에게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뭔가 영향을 미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앞에 내용이 살짝 어려웠어도요. 연결어를 통해서 내용 파악 한번 해보자. 중간에 in other words 보이시죠? 그럼 in other words니까 당연히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같은 흐름으로 다시 한번 말하는 거죠. 그쵸? 즉 앞에 나온 내용이 살짝 어려워도 이 부분을 통해서 앞 내용과 같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되겠죠. 그러면 당신은 바르게 글을 썼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니? 당신의 독자들의 생각, 즉 당신의 글을 읽는 사람들의 생각을 불쾌하게 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당신의 언어 능력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당신은 바르게 글을 쓰고 그 다음에 당신의 언어 능력에 대해서 독자들의 생각에 불쾌감을 준 겁니다. 잘 썼지만 안 좋은 반응이 나오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다고? unfair, 공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살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빈칸의 답을 찾으면 됩니다. 뭐가 답이 될 수 있을까요? 바르게 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것. 문장의 의미를 왜곡하는 거 아니죠. 문장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썼지만 당신에 대해서 언어 능력에 관한 불쾌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당신에 대해서 무엇을 갖게 한다고? 당신의 여기서는 audience는 글을 읽는 사람, readers라고 하죠. 맞겠죠? 즉 당신의 글을 읽는 사람에게 편견을 갖게 한다. 즉 unfair라는 느낌을 주는 이 문장과 가장 가까운 게 무엇이라고? 바르게 썼지만 당신의 능력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당신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해주는 것.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문장의 의미 자체가 왜곡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뭐가 답이라고? 답은 3번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빈칸 완성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비슷한 표현을 찾아가서 내용을 정리하는 습관을 좀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31번 오답률 2위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빈칸 추론인데요. 내용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이 좀 길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문장만으로도 많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소재 자체도 좀 낯섭니다. 자, 그러나 낯선 소재일수록 어려워 보이는 문제일수록 반복 부연 설명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을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건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 어떤 인문학적인 소재를 가지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이죠. 즉 자연과학 소재를 다룬 글이라면 반복, 부연, 나열 이런 식의 설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전체적으로 흐름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해가 되게끔 글을 쓰는 게 일반적인 자연과학 소재의 글이기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서 이해되는 부분을 바탕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을 바탕으로 답을 찾아도요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자, 일단은 그 연구인데 달리기 하는 사람에 대한 연구죠. 그렇죠? 달리기 하는 사람에 대한 연구가 챌린지, 도전을 했습니다. conventional wisdom 이렇게 쭉 보이죠. conventional wisdom이니까 사회적인 통념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러면 달리기 하는 사람에 대한 연구가 사회적인 통념에 도전을 했습니다. 즉 기존의 생각과 다른 결과를 발견해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뭘 찾았냐면 땅과 반응하는 힘이죠. 그렇죠? 발에서 달리기 하는 거니까 발에서 땅과 반응하는 힘. 자, 그리고 충격이죠. 얘는 이렇게 꾸며주는 걸로 봐주셔야 맞아요. 왜냐하면 충격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되는 충격. 그렇게 해서 적절하기 때문에 과거 분사로 보는 건데 자, 그럼 이렇게 가로로 한번 묶어볼까요? 그러면 지면과 충돌한 이후에 우리의 몸을 통해서 다리 위로 전달되는 그 충격, 즉 지면과 반응하는 힘, 그리고 다리 위로 전달되는 그 충격은 빈칸이라고. as는 뭐뭐 할 때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뒤에 이제 from이 보이니까 from과 뒤쪽에 to 이렇게 이제 같이 한번 살펴봐야죠. 자, 그러면 대단히 이런 곳에서 대단히 이런 곳으로 옮겨가는 거죠. 대강의 느낌이 와야 돼요. 하드하고 상반된 느낌을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말랑말랑한 땅에서 상당히 딱딱한 표면으로 달리기 하는 사람이 이동을 할 때 빈칸이라고. 자, 그리고 역시 밑에 1번부터 5번까지 어떻게 골랐나 살펴보니까 얘도 역시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용 파악이 잘 안 되고 문장이 복잡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답을 못 찾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글의 성격까지 혹은 글의 구성까지 살펴보면 오히려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연과학 소재니까 내가 이해되는 부분을 바탕으로 답을 찾아보자. 그렇게 보는 건데 자, 뒤에 한번 봐볼까요? 뒤에 보니까 그 결과 researchers gradually began to believe 연구원들은 조금씩 믿게 되었습니다. Runners are subconsciously 그래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adjust leg stiffness 이렇게 쭉 보이죠. 그 다음 뒤에서 prior to는 뭐뭐 이전에 그 말인데요. 자, 다리의 경직된 정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혹은 조절할 수 있다고. 무엇 이전에? 발의 충격 이전에. based on 뭐뭇을 바탕으로 이제 그 뜻이죠. 즉 지금 달리기 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지면에 부딪히는 충격이 생기기 이전에 다리의 경직된 정도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쭉 보면 무엇을 바탕으로 우리의 발이 닿는 그 표면에 경직된 정도라든가 단단함을 바탕으로 내가 여기를 뛰는가 아니면 여기를 뛰는가에 따라서 달리게 하는 내가 다리의 경직된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다고. 즉 내가 뛰는 표면의 상태에 따라서 내 다리의 상태도 조절할 수가 있다고. 일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쭉 보니까 자, 무슨 얘기가 나오냐. 약간 어려워도요. 이거 보세요. This view 이렇게 쭉 보이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초반에 자연과학 소재니까 반복 부연 설명을 할 거야. 그쵸? 앞에 나오는 내용을 지금 this view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 여기 내용이 어려워도 여기 내용과 비슷하다 생각하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만든다라는 거 보이네. Soft legs that so called 이렇게 쭉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끊어볼까요? 자, 뭘 만드는 거냐? 부드러운 다리를 만드는 거죠. 자, 충격을 흡수하는 이렇게 쭉 보이는데요. 언제? hard surface를 뛸 때는 이렇게 soft legs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밑에 보니까 stiff legs를 만든다라는 거 보이시죠? 경직된 다리를 만듭니다. 언제? 여기를 할 때는 이렇게 쭉 보이시죠?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보는 거냐? soft legs하고 뒤에 stiff legs하고 약간 반대 느낌이죠. 그쵸? 그러면 yielding terrain과 hard surfaces도 서로 약간 반대 느낌이다.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러면 무엇이 되는 거라고? yielding terrain은 그러면 soft surface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역시 지금 어떤 내용인 거야? 역시 다리의 경직된 정도를 무엇에 따라서 달리기를 하는 표면의 상태에 따라서 조절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as a result 그 결과 계속 지금 같은 흐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충격이겠죠. 그쵸? impact forces 이렇게 쭉 보이는데요. passing through the legs 그래서 다리를 통과하는 그 충격은 strikingly similar 이거 잘 봐야 돼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over a wide range of running surface types 이렇게 보이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건 결국은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달리기 표면의 유형이라는 거 이제 보이죠? 그러면 달리는 표면의 유형이니까 내가 달리기를 하는 그 표면, 즉 지면이 딱딱하든 부드럽든 다리에 전달되는 충격은 다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뒤에 보니까 contrary to popular belief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믿음과는 반대로 콘크리트 위를 뛰는 거죠. 자, 그건 not more damaging, 더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손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부드러운 모래 위를 뛰는 것보다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나오는 요 내용이나 더 뭐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나 앞에 나오는 strikingly similar란 말이나 서로 비슷하다라는 걸 감 잡을 수 있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일단 그 첫 번째 문장부터 쭉 읽어갔던 내용들인데요. 마지막에 가다 보니까 비슷한 내용이라는 거 찾을 수 있었을까요? Contrary to popular belief나 첫 번째 문장에 나왔던 challenge the conventional wisdom에는 서로 비슷한 느낌이죠. 대중적인 혹은 일반적인 믿음과는 반대로, 즉 전통적인 그 사회적 통념에 도전한다라는 거고, strikingly similar,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이 말이나 그 다음에 더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럼 결국은 비슷하다는 얘기니까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거의 없다. 요게 그래서 답이 된다라는 거
감 잡으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신감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빈칸 추론 문제를 봤을 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비슷한 내용을 먼저 찾는 연습을 한다. 왜? 하나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슷한 표현들을 가지고 계속 반복 설명했을 것이다 라고 접근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평가원 시험을 보시면서요, 내 실력보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독해력보다 점수가 좀 안 나왔을 수도 있겠죠. 즉, 너무 긴장한 나머지 점수가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 떨지 않고 제 실력을 발휘하고 싶다면 결국은 어떻게 하자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완벽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어솔루션 조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